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수능 영어를 아주 깊이 그리고 제대로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정말 고3 수험생인 당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2027학년도 수능 특강 11강 1번 지문인데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지문 보면 그냥 해석하고 문제 풀고 뭐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정말 수박 겉핥기죠. 모든 수능 지문은요, 사실은 굉장히 잘 짜인 한 편의 논리적인 글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걸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글쓴이가 어떤 문제를 딱 던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기가 막힌 비유를 쓰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어떤 독해 전략을 알려주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그려볼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지문 속에 숨어 있는 효율적인 정보 처리라는 아주 큰 원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사라는 좀 막막한 과제를 슈퍼마켓 쇼핑에 비유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당신이 마주할 수많은 글들을 정복할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정보의 쇼핑 리스트 만드는 법, 이걸 완벽하게 체득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보통 문제 상황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지문도 딱 그렇습니다. 첫 문장부터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던져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elow grade level readers in my urban middle school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doing research.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좀 부족한 중학생들이 조사를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죠. 네,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중요한 표현이 딱 나오죠.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doing research. 문법적으로는 have difficulty ing 아시죠? 주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동명사 관용 표현이에요. 이건 뭐 너무 기본이지만 a great deal of 같은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면 갑자기 하고 구조가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이 더 중요해요. 조사라는 행위의 그 막막함. 저도 학창 시절에 완전 느껴봤거든요. 자료는 산더미인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의 그 기분이요. 아, 완전 공감돼요. 특히 막 시간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다 긁어 모으고 싶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들의 해결책이 바로 그거예요. Their answer is to come to the media center and copy verbatim everything. 미디어 센터에 와서 모든 걸 verbatim, 즉 글자 그대로 베껴 적는다. 이 verbatim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딱 찌르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verbatim, V-E-R-B-A-T-M.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건 그냥 복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뭐랄까, 이해와 사고 과정에 완전히 빠져 있다. 이걸 상징하는 단어죠. 학생들이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사실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요약하거나 내 말로 바꾸면 혹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틀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냥 기계처럼 원문을 통째로 옮기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학습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죠.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제일 안전한 길을 택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 거군요. 심지어 어떤 출처든 가리지도 않아요. Whatever source they have located, be it internet, print, or whatever. 인터넷이든 인쇄물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be it or 이 부분 이거 어순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래지가 아니라 왜 be it으로 시작하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문법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구문은 원래 whether it is A, B or C와 같은 이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요. 접속사 whether가 생략되면서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 거예요. 일종의 가정법 표현이죠. 아하,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군요. 네. 근데 문법 규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작가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internet, print or whatever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be it or 라는 좀 격식이 있고 강조하는 느낌의 표현을 썼잖아요. 이걸 씀으로써 학생들이 얼마나 출처에 대해 무분별한지 무차별적인지를 더 생생하게 그려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이런 뉘앙스를 확 살려주는 거죠. 아하, 문법이 그냥 규칙이 아니라 글의 맛을 살리는 약간 양념 같은 거군요. 자, 이렇게 무작정 베끼기만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했던 글쓴이가 드디어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바로 비유죠. I use a comparison to a supermarket. 드디어 이 글의 심장,
슈퍼마켓이 등장하네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이 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the cognitive shift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복잡하고 좀 추상적인 개념인 효율적인 조사를 우리 모두한테 친숙한 슈퍼마켓 쇼핑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에 빗대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comparison, 비교고요. 이 글 전체를 꿰뚫는 장치는 metaphor, 은유입니다.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필자가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걸 찾아내죠. 그 비유만 딱 이해하면 복잡한 내용이 한순간에 머릿속에 착 정리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양자역학 설명하는데 언제 열어볼지 모르는 상자 속 고양이 비유 딱 듣고 개념이 확 잡혔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럼 이 슈퍼마켓 비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죠. 글쓴이가 학생들한테 물어요.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게 유용한가? 대답은 그렇단데 바로 뒤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But we don't buy everything all the time. 바로 그 but입니다. 영어 지문 독해에서 however, 나 but 같은 역접의 접속사는요.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랑 똑같아요.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항상 그 뒤에 나오거든요. 아, 일단 동의해주는 척하면서 판을 뒤집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래, 슈퍼마켓 물건 다 유용하지 라면서 일단 상대방 생각을 인정해줘요. 그러고 나서 but으로 흐름을 확 틀어서 하지만 우린 그걸 다 사지 않아 라면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설득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We don't buy everything 이 표현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not 플러스 every 같은 부분 보정은 시험에서 내용일치 문제로 내기 딱 좋은 함정이잖아요. 모든 것을 사지 않는다가 아니고 모든 걸 다 사는 건 아니다. 사는 것도 있고 안 사는 것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게 실력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왜 우리는 슈퍼마켓의 모든 물건을 사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They have a list. 쇼핑 목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list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 아까 말했던 verbatim으로 모든 걸 베끼던 학생들의 문제랑 이 슈퍼마켓 비유가 하나로 착 합쳐지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거죠. 리스트가 이 글의 핵심 필터인 셈이에요. 무한해 보이는 정보의 바다, 즉 슈퍼마켓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건져 올리게 해주는 기준. 그럼 이 쇼핑 목록이 조사 과정에서는 과연 뭘까요? 지문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Whatever the teachers have asked for is the shopping list for your research. 선생님이 과제로 요구한 사항이 바로 당신의 조사를 위한 쇼핑 목록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이 지문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This is the filter for your research. 이것이 당신의 조사를 위한 필터다. 와, 진짜 명쾌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당신의 수능 영어 독해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지문은 그냥 조사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수능 지문 읽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수능 시험지에서 하나의 지문을 딱 마주했을 때 당신의 쇼핑 목록은 뭘까요? 아, 혹시 지문 아래에 딸려있는 문제랑 선택지인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일단 지문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verbatim, 글자 그대로 다 읽고 완벽하게 해석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쇼핑 목록 없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카트에 담는 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죠.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제 쇼핑 목록의 1순위는 주제문이 되는 거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빈칸 주변의 논리적 관계가 쇼핑 목록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정보 사냥꾼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동적인 모드에 갇혀 있어요. 모든 정보를 그냥 흡수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1등급 학생들은 모든 학습에 자기만의 정신적 쇼핑 목록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건 영어 지문뿐만이 아니에요. 수학 수업을 들을 때도 이 개념이 어떤 유형의 문제에 쓰이지라는 목록을, 역사 강의를 들을 때도 이 사건의 핵심 원인과 결과는 뭐지라는 목록을 가지고 듣는 거죠. 이 지문은 그 거대한 학습 원리를 쇼핑이라는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and write it down in note format. 그 정보, 즉 쇼핑 목록에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읽고
노트 형식으로 적어두라. 네, 이 문장은 처음에 나왔던 copy verbatim과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는 행동 강령이에요. 글자 그대로 복사하기는 내가 뭘 찾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정보를 옮기는 수동적인 행위잖아요. 반면에 필요한 정보를 위해 읽고 노트하기는 내가 찾아야 할 목표, 즉 쇼핑 목록을 명확히 알고 그 목표랑 관련된 정보만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수능이 진짜로 측정하고 싶은 독해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네요. Copying everything is a wasteful endeavor. 모든 것을 베끼는 건 헛된 노력일 뿐이다. 여기서 마지막 핵심 어휘인 endeavor, E-N-D-A-V-O-R가 등장하죠. 노력, 시도라는 뜻인데 그냥 effort보다 좀 더 진지하고 힘든 노력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wasteful endeavor라는 표현이 정말 절묘해요. 학생들은 베끼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endeavor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목적, 즉 쇼핑 목록이 빠진 노력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낭비일 뿐이라는 걸 아주 뼈아프게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 때 교과서 전체를 막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wasteful endeavor였죠. 와, 결국 이 모경이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조사는 쇼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학습은 쇼킹이다 라는 이 강력한 은유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글을 읽기 전에 내가 여기서 뭘 얻어가야 하는지 나의 쇼핑 목록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모든 문장을 똑같은 무게로 읽는 건 비효율적인 wasteful endeavor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 지문의 논리를 이끌었던 핵심 어휘다. 잘못된 방법의 상징인 verbatim, 전체 구조의 열쇠인 metaphor, 그리고 헛된 노력을 뜻하는 endeavor, 이 세 단어는 꼭 당신의 어휘 목록에 저장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have difficulty ing나 be it or not 같은 핵심 문법 사항들은 언제든 어법 문제나 서술형으로 변형될 수 있으니까요. 그 구조랑 쓰임새를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이렇게 글의 구조를 보는 눈, 핵심 어휘력, 그리고 정확한 문법 지식이 딱 결합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최근에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영어 지문을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지문을 읽을 때 나의 쇼핑 목록은 뭐였지? 만약 없었다면 지금 당장 그 지문에 딸린 문제를 다시 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정보, 즉 쇼핑 목록을 딱 3가지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철학 지문에서 필자의 최종 주장을 찾는다던가 과학 지문에서 실험의 변수와 결과를 파악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그 목록만 손에 딱 준 채로 다시 한번 그 지문을 읽어보세요. 아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 보이는 독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이 전략은 그냥 듣고 넘어갈 지식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부터 당신이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